신경이었죠, 그죠? 신경세포. 세포. 자, 뉴런의 작동 원리였죠, 그죠? 자, 뉴런의 작동 원리였어요. 자, 이 뉴런이 모인 신경세포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신경세포들의 모임을 신경조직. 그쵸? 자, 얘네들이 모여서 만든 게 결국 뭐야? 뇌. 척수. 뇌와 척수. 자, 뇌가 이렇게 있고, 척수가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자, 얘를 뇌신경. 뇌에서 나오는 신경. 자, 척수에서 이렇게 나와요. 척수신경. 척수신경. 자, 그래서, 뇌와 척수는 뭐라고? 중추신경.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 자, 뇌에서 나오는 신경과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자, 얘를 뭐라고?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 자, 뇌에서 나오는 신경과 척수에서 나오는 이 신경들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느낄 수 있는 감각신경. 감각신경. 자,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니까 구심성. 그죠? 구심성.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구심성 신경. 구심성. 자,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거. 밖으로 나가는 게 이제 근육 운동과 관련된 거. 얘를, 채성신경. 채성신경. 자, 뇌에서 이제 직접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얘가 원심성. 자, 뿐만 아니라, 자, 내 의지 없이도 움직이는 걸 자율신경.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자율신경의 종류에는 교감, 부교감. 그쵸? 부교감. 자, 교감은 흥분, 부교감은, 안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짧고 길다, 길고 짧다. 뭐 이렇게, 그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큰 그림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에, 자, 시스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자, 구조와 기능. 중추신경계, 뭐? 뇌와 척수. 뇌와 척수에 대한 얘기야. 뇌와 척수라고 해야 돼요. 뇌, 신경 붙으면 바로 말초신경이에요. 그죠? 뇌, 척수. 이렇게 얘기해야지. 뇌신경 하면 말초신경이에요. 신경계. 감각기관에서 보내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기관계로 항상성 유지. 자, 목적은 이거죠. 항상성 유지. 우리 체내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살아남으려고. 그죠? 자, 살아남으려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의 신경계. 자, 뇌가 있죠, 여기 뇌. 그죠? 뇌.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쭉 내려온 거에 척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 자, 뇌에서 나오는, 자, 우리 안면 근육, 우리 눈, 귀, 코. 자, 이 신경이 다 뇌로 바로 연결돼 있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뇌신경이라고 한다. 뇌신경, 그죠? 뇌신경. 자, 척수에서 나오는 거. 자,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얘를 척수신경이라고 한다. 척수신경. 자, 얘를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 자, 그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작동 원리. 자, 말초신경계. 자, 말초라는 게 끝부분에 있다는 거지, 그지?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게 일단 정보를 받아들여야. 자, 자극. 뭔가 변화가 생겼어. 환경 변화가 생겼어. 자, 변화를 인식해야 돼. 자, 그쵸?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죠. 구심성.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자,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이제 사고를 하는 거죠. 사고, 판단. 과거의 기억. 이런 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죠.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쵸? 자, 얘를 원심성. 원심성. 자, 내가 이제 대뇌에서 사고에 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채성신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자, 중추신경계.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감각정보를 통합, 반응기관의 명령 얘기 주면, 그죠? 어떤 결정하는, CEO죠, CEO. 그죠? 결정을 하는 CEO가 중추신경계. 자, 말초신경계. 자, 여러 정보를 모으거나, 그쵸? 명령을 내린 대로 작동하는 거. 그죠? 얘가 말초신경계. 자, 감각기관에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거나, 중추신경의 명령을 근육이나 분비생 같은 반응기관에 전달한다. 자, 대부분 근육이 많죠. 그래서 목적은 항상성 유지죠.
항상성. 자, 요새 이제 단어를 좀 보자. 자, 보호. 자, 뼈로 되었다. 뭐 척추뼈, 그쵸? 두개골 가장 튼튼한 뼈죠. 자, 수위운동. 수위운동. 의지대로 이루어진다. 자, 의지대로 이루어진다는 생물학적으로는 대뇌가 관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뇌가 관여하면 우리 의지대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수위운동. 이게 반대말은 당연히 불수위운동이겠죠.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저 움직이는 거. 이거, 그죠? 가장 그죠? 이게 불수위. 자, 뇌량. 뇌량. 자, 뇌는 뭐가 돼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좌우. 자, 얘가 우고, 얘가 좌. 얘가 이제 바라보는 쪽이니까, 그죠? 자, 좌우로, 되어 있고, 자,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걸 뇌량. 뇌량이라고 합니다. 뇌량. 대뇌 좌우 방구를 연결하는 신경자발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정보 전달의 통로이다. 자, 무슨 얘기냐? 우뇌와 좌뇌 이 두 개가 서로 신호를 왔다 갔다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호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내 의식에 두 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정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계인 손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 자, 옷을 입으려고 단추를 잠그면 한 손은 풀어.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작동을 합니다. 서로 정보 교환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좌와 우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뉜다. CPU가 두 개라는 거죠. CPU 두 개. 자, 뇌와 척수, 뇌량. 자, 대뇌 가장 큰 거 대뇌. 자, 추리, 기억, 상상, 언어, 고등정진 활동, 감각과 수위 운동의 중추이다. 자, 여기 대뇌의 이제 표면에 대뇌 겉질이라고 합니다. 이 겉질에 뭐가 자, 외부에서 이렇게 통해서 이 온 신호가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감각신경을 느껴요. 그래서 두개골을 껍질을 열고 여기요 이제 침으로 틱틱 누르면 뭐 다리가 발가락이 간지러워요, 뭐 이렇게 느껴요. 오케이, 신기하죠. 자, 그리고 대뇌에서 다시 운동신경으로 가는 것도 대뇌에 다 연결돼 있다. 자, 감각, 수위 운동을 얘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추이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사이뇌, 간뇌죠 원래 그죠? 간뇌. 너무 헷갈리죠, 그죠? 이름이 바뀌어서 사이뇌, 사이간자니까 사이뇌. 자, 항상성 조절 중추. 자, 얘가 핵심입니다. 항상성 조절 중추. 항상성을 유지한다. 사이뇌. 자, 항상성 대표적으로 뭐 체온 삼투압, 그 다음에 이제 뭐 혈당량 뭐 이런 것들 그쵸? 다양한 호르몬량 뭐 이런 거 조절하는 게 사이뇌다. 사이뇌. 자, 사이뇌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시상과 시상하부라는 게 있고, 시상과 시상하부. 뇌하수체. 여기가 뇌하수체가 이제 뭐다? 호르몬이 이제 뇌하수체 전역, 후엽해서 호르몬과 관련이 있죠. 뇌분비계. 자, 뇌하수체, 시상하부 끝에 있는 기관이다. 호르몬을 분비하여 다른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자, 뒤에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중간뇌. 자, 여기 중간뇌. 그 다음에 다리뇌, 중간뇌. 자, 다리뇌, 숨골.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이 이름 바뀌어서. 예전에 연수라고 했던 거죠. 연수. 자, 얘가 숨골이다. 숨골. 자, 중간뇌는 안구운동, 홍채 반사. 그죠? 동공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지는 거. 중간뇌. 자, 다리뇌는 대뇌와 손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한다. 대뇌와 손뇌 사이에 요 연결 통로다. 자, 숨골. 얘가 제일 중요하죠. 숨골. 연수. 왜? 우리 이제 생명활동의 가장 기본을 일으키는 곳이 숨골입니다. 자, 심장박동 조절, 호흡운동 조절, 소화운동 조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얘가 재채기, 딸꾹질. 자, 이런 여러 가지 뭐 소액 분비 이런 거 그지? 이런 거 다 여기서 담당한다. 자, 마지막으로 손에 뒤통수 쪽에 있는 거 손에 여기. 자,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 이제 몸의 평형을 유지한다.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다 손해 때문이다. 우리가 미세한 운동을 다 할 수 있는 건 다 손해 때문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간뇌, 다리뇌, 숨골 요 세 개는 딱 여기. 자, 대뇌하고 이제 척수. 자, 손뇌하고 이제 대뇌가 연결하는 이 연결 통로다. 그래서 이제 뇌줄기 요 세 개를 뇌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중간뇌, 다리뇌, 숨골. 얘는 뇌줄기라고 한다.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사망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절을 하면 뭘 하죠? 의사가 제일 먼저 와서 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 탁 꽂은 거 틱틱 하죠. 그렇지? 그래서 홍채 반사가 일어나는지 보는 겁니다. 홍채 반사가 안 일어나. 그럼 뭐야? 이거 죽은 거야. 얘가 죽으면 여기 다 죽은 거지. 요 부분이 죽은 거야. 요 부분이 죽으면 뭐야? 생명 활동의 기본을 못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뭐다? 홍채 반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한 거야, 그냥. 때려 죽여도 못 살려요. 자, 그래서 사망 시각은 바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기절했어. 근데 딱 했는데 홍채 반사가 돼. 그럼 뭐다? 기절한 겁니다. 빨리 이제 병원으로 이송시켜서 자, 이 사람을 이제 생명 유지를 시키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중추신경계의 뇌입니다. 뇌. 그죠? 뇌입니다. 자, 각각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대뇌, 뇌 질량의 80%, 제일 많다. 추리, 기억, 상상, 언어, 감정. 자, 고등 정신 활동. 요렇게만 기억합시다. 너무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죠? 여기 대뇌 피질, 겉질에, 대뇌 바깥쪽에 감각령과 운동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운동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표면에 주름이 많다. 주름이 많고, 겉질과 속질. 겉질, 자, 밑줄 쳐있죠. 신경세포체. 자, 이 바깥쪽에는 뭐가?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모여있다. 자, 신경세포체가 모여있어서 어둡게 보여. 사진 찍으면 어둡게 보여서, 겉질은 회색질. 그렇죠? 회색질. 대뇌 주요 기능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자, 속질은 뭐가? 여기서 이게 축삭돌기. 그렇죠? 신호가 이렇게 내려오는 축삭돌기가 있어서 얘네들은 밀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사진 찍으면 하얗게 보여서 백색질이다. 백색질이다. 그렇죠? 자, 요게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죠. 왜 회색질이고 왜 백색질이냐? 자,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죠? 밀도가 높고 낮고 요 차이 때문에. 자, 겉질은 위치에 따라 이마엽, 마루엽, 관자엽, 이름 다 바뀌었네. 이거 들어봤지?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축두엽. 이름 다 바뀌었어, 지금. 이름 다 바뀌었어요. 외우지 말자. 자, 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현재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0년 넘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앞쪽, 이마엽. 자, 옛날에 전두엽. 전두엽이랑 이마엽. 아유, 마루엽, 뒤통수엽. 관자. 좋아요. 그렇다. 자, 기능에 따라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분, 연합하는 부분, 운동하는 부분. 자, 이렇게 감각을 받아들이는 게 감각력. 자, 요 겉질에 있다 그랬죠. 연합력. 그 다음에 운동을 명령하는 운동력. 이렇게 돼 있고, 좌우 두 개.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 요 사이에는 다리가 있다. 자, 자반구는 오른쪽. 자, 자반구. 자, 얘가 이제 자반구. 왼쪽은 우리 숨골에서, 그렇죠? 숨골 뒤에 나오겠지만, 이 숨골, 연수에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크로스되죠. 그죠? 그래서 왼쪽은 오른쪽을 담당하고, 오른쪽은 왼쪽을 담당합니다. 그죠? 이렇게 숨골에서 크로스된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숨골에서 좌우 교차되기 때문에, 왼쪽이 마비됐으면 오른쪽 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요런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좌반구는 언어, 수리 능력, 추론 능력을 주로 담당하며 우반구는 형태인식, 얼굴인식, 공간관계 인식을 주로 담당한다. 자, 주로 담당한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더라. 근데 다른 경우도 꽤 있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아직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른다. 그죠? 요 정도 밝혀졌다. 뭐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면 너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해봐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그죠? 회색질, 백색질이 제일 많이 나왔고, 감각과 수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고등정신 활동을 한다. 숨골에서 좌우 교차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은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다. 자, 뇌량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 손에 어디 있었죠? 뒤통수, 그죠? 뒤통수. 자, 손에 뒤통수, 여기 뒤통수. 자, 대뇌 뒤쪽 아래, 뒤통수 옆 아래에 있다. 자, 얘도 두 개 방구다. 그쵸? 대뇌도 두 개 방구, 손에도 두 개 방구.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 자,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운동을 함께 조절한다. 더 미세하게 조절한다. 그죠? 자, 평형기관에 받아들이는, 평형기관이 어디 있죠? 귀에 있는 거, 그죠? 귀에 있어요. 방골이관, 그죠? 전정기관, 이런 것들. 평형, 중력이나 이런 거, 회전, 인식하는 걸 평형기관.
자, 요게 받아들인 요 정보에 따라 이제 서 있을 수 있고, 그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요쪽 부분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 못 써 있는다. 어지러워서, 그죠? 균형을 못 잡습니다. 여기 있네. 전정기관, 반고리관. 자, 사이네. 사이네. 자,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 있으면, 자, 얘는 뭐다? 사이네. 사이네. 자, 항상성 조절 중추, 항상성 유지. 자, 얘를 중심으로 생각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되어 있고, 자, 뇌하 수체까지 연결돼서, 자, 호르몬에 관여하죠. 자, 시상, 척수나 숨골을 거쳐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대뇌 거칠에 전달하는 게 시상이다. 그렇구나. 시상하부, 시상하부, 얘가 중요하죠. 자, 시상하부가 이제 자율신경, 내분비계 조절 중추다. 체온 삼투압 등의 항상성 유지를 하는 게 시상하부구나. 시상하부. 자, 사이네 항상성 조절 중추. 그 중에 시상하부가 항상성에 관여하는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 연결 부분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뇌줄기. 뇌줄기. 자, 대뇌가 있었고, 그죠? 대뇌, 요 사이 있는 사이네. 여기 뒤통수에는 이제, 손에. 자, 요게 요렇게 연결돼서 요 밑에는 연수란다. 척수.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 뇌줄기라고 한다. 그죠? 요 부분. 손에, 대뇌, 척수 가운데 연결되는 뇌줄기. 자, 중간뇌, 동공반사, 홍채운동 조절. 자, 중간뇌, 손에 함께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하고, 일반적으로 동공반사, 홍채운동, 안구운동.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얘가 중간뇌. 자, 다리뇌, 중간뇌와 숨골 사이에 정보 전달, 숨골과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 자, 얘는 정보 전달 정도만 되고 얘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숨골이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다리뇌와 척수 사이에 있으며 대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좌우교차, 왼쪽과 오른쪽이 교차하는 부분. 자, 심장박동 조절, 호흡 운동 조절, 소화 운동 조절, 소화의 분비 조절 중추.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뭐다? 못 살린다. 때려주기도 못 살립니다. 자,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자, 얘도 별표. 자, 요것도 수능과 내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반사. 자, 반사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숨골에서 일어나는 반사,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잘해놔야 돼요. 저런 것까지 나와? 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잘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볼 때는 이 뒤쪽에, 그쵸? 뒤쪽에. 자, 듣기는, 이게, 후두엽, 이름 바뀌었잖아. 이름 뭐야? 모르겠다. 듣기는 왜? 측두엽. 그죠?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르더라. 대뇌마다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르더라. 그렇구나. 오케이. 다르구나. 자, 그 다음에 숨골 아래쪽. 숨골 아래쪽에 쭉 연결돼서 얘가 척추뼈로 보호되어 있죠. 자, 척추뼈로 보호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신경이 얘죠. 척수신경. 얘를 확대한 겁니다. 그렇죠? 요 보호되어 있는 척수신경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장난으로라도 등뼈, 그렇죠? 여기 턱 튀어나는데 여기 장난으로 이렇게 치다가 여기 조금만 망가지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스포츠든 뒤통수랑 여기 척추를 가격하거나 여기 충돌을 일으키는 거는 무조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 대뇌 반대.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난 거 대뇌와 반대로 바깥쪽이 백색질, 안쪽이 회색질이다.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안쪽에 신경세포체가 있고 바깥쪽에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다. 거꾸로 돼 있다는 거지, 그지? 대뇌와 거꾸로 돼 있구나. 자, 후근이 뒤쪽이에요. 뒤쪽을 후근이라고 합니다. 등쪽. 자, 얘가 등이에요. 얘가 등. 얘가 배예요. 등 쪽과 배 쪽. 자, 등 쪽과 배 쪽 있으면 등을 후근이라고 합니다. 등 쪽과 연결되어 있는 걸 후근. 자, 그래서 등 쪽에 후근. 자, 배 쪽에 전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후근은 감각신경, 구심성 뉴런이죠. 구심성. 자, 그래서 이렇게 등 쪽이 후근이고 구심성 뉴런이며 얘가 감각신경이다. 그죠? 자, 앞쪽으로 나온 거 전근. 앞쪽으로 나온 게 몸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원심성 뉴런이다. 원심성.
원심성. 자, 원심성 뉴런이다. 일반적으로 자, 얘가 운동신경 또는 자율신경들, 그죠? 운동이나 자율, 바깥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원심성이라고 한다. 운동이나 자율신경.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 자, 특징. 자, 이렇게 전후를 안 주고 그냥 신경만 그릴 때, 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경세포체의 위치. 그렇죠? 신경세포체의 위치. 자,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자, 바깥쪽이 아니라 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게 감각신경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얘가 감각신경, 감각뉴런이죠, 그죠? 자, 감각신경의 가장 큰 특징 뭐다? 신경세포체의 위치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다? 자, 출발 지점에 신경세포체가 다 있죠. 그죠? 오케이. 요런 특징이 있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리집이 있다. 요런 거. 그래서 요 모양만 딱 보면, 자,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요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하면 띵,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그립니다. 요런 식으로. 요걸 딱 보자마자, 얘가 감각신경. 자, 얘가 뭐야? 얘가 운동신경. 요렇게, 그죠? 바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신경세포체의 위치 갖고 보인다. 자, 뇌로 전달되거나 뇌에서 나오는 신호는 모두 척수를 지날까? 아니겠죠, 그죠? 왜? 우리 얼굴 쪽에 있는 거는 척수를 갈 이유가 없잖아. 얼굴 바로 가면 되죠. 그걸 뇌신경이라고 하죠. 얼굴에 분포한 감각기관 또는 얼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얘는 척수를 거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자, 전근, 앞쪽으로는 운동, 후근, 뒤쪽으로는 감각. 운동신경 다발 전근, 운전. 좋아요. 자, 운전. 저렇게라도 외워라. 이거지, 그지? 요렇게라도 외워라. 까먹지 말고. 자, 정보 전달 통로. 감각기관을 받아들인 감각 정보는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내린 반응 명령은 척수를 거쳐 반응 기관으로 전달된다. 자, 척수 반사. 또 중요했어요. 자, 통로 역할을 하고, 이건 당연히 다 알겠죠. 근데 척수 반사라는 게 있다. 자, 척수 반사, 배뇨, 배변 반사. 자, 이게 척수의 끝부분에 있어요. 척수의 끝부분에서 배뇨, 배변 반사를 한다. 자, 우리가 응가하거나 쉬하는 건 뭐야? 반사다, 원래. 그쵸? 말이 오면 그냥 바로 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로? 교육으로 극복을 한 거죠. 원래는 반사인데 뭐야? 우리 이제, 항문의 괄약근, 그죠? 그 근육을 발달시켜서, 막는 거죠. 자, 회피 반사. 자, 무릎 반사. 예. 배뇨, 배변, 회피, 무릎. 자, 얘는 외워야 됩니다. 자, 아까, 숨골에도 있었죠. 숨골에 뭐였죠? 재채기, 딸꾹질, 침 분비, 눈물 분비 같은 거, 그지? 이런 게, 숨골의 반사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중간내. 자, 그쵸? 중간내는 안구 반사, 홍채 반사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척수의 끝부분에 배뇨, 배변 반사. 여기 척수는 회피와 무릎 반사. 오케이. 요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온 거니까 다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회피 반사.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움츠림. 회피 반사 또는 움츠림 반사.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반사. 경로. 자, 경로. 자, 감각신경. 자, 감각신경에서 신호를 받았어요. 자, 그럼 이 신경세포체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뭐죠? 후근, 뒤로 들어가죠. 뒤로 들어가서 여기 척수, 얘가 척수신경이죠. 척수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척수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뇌로 신호가 전달이 안 되냐? 됩니다. 그죠? 일단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뇌에서, 뜨거! 느끼는 거지, 그지? 뇌에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죠? 뇌로도 전달된다. 이거 중요해요. 자, 뇌로 전달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느낍니다. 자, 근데 느끼기 전에 먼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운동신경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이두근이죠. 이두근, 그죠? 여기서 수축 신호를 보내요. 수축 신호. 자, 그러면 이두근의 수축 신호를 보내면 요 뒤에, 삼두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제, 그죠? 이완해야 돼요. 얘가 수축, 양쪽에 수축되면 이제 그걸 쥐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양쪽에서 당기면 엄청 통증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한쪽에는 신호를 보내고 한쪽에는 억제 신호. 그죠? 수축을 못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치까지 자세히 장면을 잘 보시고. 자, 마찬가지죠. 자, 감각신경. 자,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럼 운동신경 딱 닿을 때 여기 위쪽 근육과 아래쪽 근육이 있는데 다리가 들려면 위쪽 근육이 수축해서 당겨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아래쪽 근육은 뭐야? 억제를 시켜야 돼요. 그죠? 요렇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요렇게 경로를 타고 간다. 자, 의식적 반응. 자, 의식적 반응은
자, 우리 대뇌를 거치냐 안 거치냐 이거죠, 그죠? 대뇌 중요한 거 이겁니다. 대뇌. 자, 시각정보니까 척수를 타고 갈 이유가 없죠. 머리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시각정보를 통해서 바로 이제 대뇌, 후두엽, 자, 뒤통수로 갑니다. 자, 뒤통수로 가서 이제 인식을 해서 명령을 내려서 근육으로 가죠. 척수를 타고 내려가서 근육의 이르근을 수축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의식적 반응, 대뇌의 관여가 중요합니다. 자, 무조건 반사. 자, 무조건 반사는 뭐죠?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회피 반사, 무릎 반사, 뭐 이런 거, 침 분비. 내가, 침이 나와야지.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안 되죠. 그런데, 자, 얘 말고 이제 뭐가 있죠? 조건 반사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조건 반사는 뭐다? 얘는, 대뇌에 관여가 있습니다. 대뇌의 기억에 의한 반사예요. 기억에 의한 반사.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있어요. 초코파이가 딱 있어요. 초코파이가 딱 있으면 이거 먹은 기억이 있잖아. 먹은 기억이 있으니까 초코파이를 딱 보는 순간, 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게 이제 버릇이에요. 버릇. 자, 우리도 모르게 기억되는 장치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 학원에서, 내가 10년 이상 수업을 할 때, 서울대, 막 하이스트, 말도 안 되는 막 엄청나게, 어려운 과, 막 이런 쪽으로 간 애들의 공통점이 뭐였다? 이 버릇을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이게 버릇이 된 거야. 자, 여러분들, 쉬세요? 라고 딱 했을 때, 대부분은 뭐야? 이거 하잖아. 그냥 떠들거나, 그치? 근데, 쉬세요? 라고 하는 순간보다 수학책을 딱 꺼내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쉬는, 그죠? 그런 버릇, 그죠? 자, 근데 이 버릇은 이제 이런 조건 반사를, 그죠?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스스로 이걸 이렇게 하는 버릇을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쉬세요. 또는 뭐 딴짓할 때 핸드폰을 꺼내서 바로 게임을 키는 게 버릇이 되는 거야. 그죠? 지금 많죠, 그죠?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나 그렇게 하는 만큼, 뭐가 발달해요? 게임의 능력이 발달하겠죠, 그죠? 자, 뭐, 선생님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학습이나 이제 학교 성적에는 영향이 있겠죠. 그냥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걸 메타인식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조절이 가능하다. 뭘 하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인식을 하고 있으면 조절이 가능하다. 그쵸?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아냐 모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냐 모르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게 나 때문이다. 그죠? 근데 내가 이 버릇을 만든 이유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쉬세요 하는 순간 친구들이 다 핸드폰을 꺼내. 한 게임 할까? 그럼 나도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자, 쉬세요라고 하는데 다 친구들 다 수학책을 꺼내. 문제를 막 풀고 있어. 나 혼자 핸드폰 꺼내기 되게 이상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버릇을 만들고 이게 이제 결국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거야. 그렇지? 미래의 나의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환경의 영향이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맹모 삼천지교. 그건 굉장히 현재 이제 현재 학습이나 이제 우리 뇌인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을 이미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죠?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 자, 그래서 선생님 저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선생님, 나는 이제 뭐 이렇게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제 그 친구들이랑 놀고 이제 내 행동이 자꾸 이렇게 돼요. 환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그걸 벗어나야 돼요. 자,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자, 이거 또 나왔네. 그죠? 요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다. 그죠? 반사. 그죠? 반사.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가로를 채워가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시고, 자, 이제 중추신경계 했으니까 말초신경계. 자, 중추신경계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신경계. 자, 뇌신경이 뭐였죠? 뇌에서 나오는 말초신경. 그죠? 뇌신경. 12쌍.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 척수신경 31쌍으로 되어 있다. 자, 말초신경계는 자,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자,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구심성, 대부분 감각신경. 감각신경이죠? 감각신경밖에 없겠죠. 신호가 들어오는 거. 자, 신호가 빠져나가니까 원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건 두 개가 있어. 채성신경. 채성신경. 자,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채성신경. 운동신경. 골격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자율신경계. 자율신경은 교감, 부교감을 얘기하는 것이다. 교감. 짧고 길고, 길고 짧다. 요거, 그죠? 오케이. 자, 내장근, 심장근, 분비샘. 예, 조절하는 거. 요렇게 되는 게, 구성. 요거. 자, 요것도 잘, 백지 테스트 할 때 한번 쭉, 자기 스스로 기억하고 있나. 자,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자, 얘가 뭐예요? 신경전달 물질. 자, 신경전달 물질이 뭐였죠? 자, 이렇게 신경세포에서 얘가 축삭 말단이죠. 자, 축삭 말단 부분에서 뭐가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소포에 쌓여 있다가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얘가 세포막과 융합해서 내부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다? 고다음 신경을 자극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요 물질을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고 이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아세틸콜린, 채성신경계. 자, 채성신경은 운동신경이다.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한다. 자, 수위운동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수위운동. 자,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자, 중추신경계에서 골격근까지 하나의 뉴런. 중추에서 골격근까지 한 개로 되어 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자율신경계 두 개로 있거든. 그 비교하라고, 그죠? 자, 채성신경은 하나로 돼 있어. 하지만 자율신경은 두 개로 돼 있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골격근과 직접 골격에 있는 근육과 시냅스를 연결한다. 골격에 근육이 이렇게 있어. 자, 뼈에 근육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뼈에 이제 근육이 이런 식으로 막 뼈에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근육에 뭐가? 신경이 이렇게 돼서 신경 말단에 시냅스 소포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어디로 분비된다고? 근육으로 분비된다. 그러면 근육에서 뭐가 일어난다? 활동정리가 일어나요. 근육에서 활동정리가 일어나서 근수축이 일어난다. 오케이. 신기하죠, 그죠? 신경에서만 활동정리가 발생하는 줄 알았더니만 직접 골격근과 시냅스를 형성한다. 골격근에서도 활동정리에 영향을 받는구나. 오케이. 자, 아세틸콜린 분비. 자, 요거 체크. 아세틸콜린 분비. 자, 자율신경계. 대뇌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지 않는다. 불수위 운동.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죠? 자, 중간내. 중간내 숨골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야? 우리 아까 중간내에서 뭘 한다? 홍채 반사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홍채 반사 중에 홍채는 근육이에요. 그죠? 홍채가 수축되면 동공이 커져요. 동공이 커지는 자, 중간내에서 동공이 커지는 자극을 보낸다 안 보낸다? 자, 볼게요. 자율신경계. 대뇌의 직접적인 조직을 받지 않으며 중간내 숨골 척수에서 뻗어 나오는데 자율신경 말단에 내장, 혈관, 분비샘을 분포하고 주로 소화, 순환, 호흡. 자, 호르몬 분비. 자, 기능을 조절한다. 그렇겠죠. 자, 얘는 뉴런 두 개가 시냅스를 이룬다. 자, 시냅스를 이룬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뭐냐면, 중간내에서는 자율신경에 나온다 그랬어. 근데 중간내에서 나온 자율신경은 뭐예요? 부교감이에요. 중간내에서 나오는 부교감 신경이 뭘 하는 거예요? 동공을 축소를 해요. 동공 확대를 못 해요. 확대는 교감이기 때문에 척수에서 나와요. 척수의 중앙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숨골에서 나오는 것도 다 뭐예요? 수축, 억제, 자, 소화는 촉진, 뭐 이런 거잖아. 그치? 다 이거 뭐야? 부교감. 다 부교감이에요. 그죠? 억제 신호예요. 자, 그래서 중간내와 숨골에서 나온 거 다 억제 신호다. 그죠? 다 억제 신호. 자, 다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교감. 자, 짧고 길다.
부교감 길고 짧다. 이렇게 그죠? 짧고 길고 길고 짧다. 자, 아세틸콜린 다 아세틸콜린 뭐만? 자, 얘만 노르에피네프린. 얘만 그죠? 자, 심장박동 촉진하는 것만 노르에피네프린. 다시 교감신경의 이제 신경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전, 신경절 이전 뉴런, 이게 절후, 신경절 이후 뉴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의 절후신경의 노르에피네프린, 나머지는 다 아세틸콜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죠? 다 아세틸콜린, 얘만 노르에피네프린. 교감은 흥분, 부교감은 억제죠, 그죠? 자, 교감은 흥분. 자, 흥분하려면 이제 위협 반응이야. 내가 위협을 느껴. 자, 그러면 동공이 확장되면서보다 최대한 빛을 많이 받아서 빨리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죠? 동공은 확대. 자, 순간까지 우리 호흡은 확장해야 돼요. 순간이 이제 확장해야지 빨리 호흡을 할 수 있지, 그지? 심장박동 촉진해야 돼. 혈당량 높아져야 돼. 그때 소화하면 안 돼, 그지? 소화가 문제가 아니고 소화하면 안 돼. 소화는 억제해야 돼. 왜냐면 소화하는데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소화할 시간이 없다는, 거기에 쓸 에너지가 없다는 거야. 일단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소화관 억제, 쓸개 억제. 자, 방광. 자, 오줌 쌀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오줌을 저장하기 위해서 방광을 넓혀 놓은 거야. 자, 그래서 방광은 확장이야. 방광은 확장이야. 그래서 오줌도 없는데 방광이 확장돼서 옆에 신경을 누르면 우리 오줌 마려움을 느끼거든. 그래서 오줌도 없는데 얘가 확장해서 옆에 신경을 자극해서 자꾸 오줌 마려움을 느끼는 거야. 자, 요게 우리가 요렇게 긴장했을 때 교감신경. 자, 교감신경 상태가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 이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지, 다른 말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 자, 우리 몸은 다시 뭐야?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원래 망가진 부분을 다시 이제 고치는 그런 작동을 하는 게 부교감신경이야. 자, 이거는 안정이죠, 안정. 동공 축소. 자, 빛을 많이 안 받아들이고 이제 좀 어둡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은 천천히 하고, 그죠? 심장박동 느리게 하고. 자, 이때 이제 뭐야?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내려고 소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화를 하면 다른 기관에 이제 혈액이 못 가기 때문에 막 돌리거나, 그지?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자, 방광은 수축. 방광은 이제 오줌 싸러 가는 거죠, 그죠? 수축해서 빨리 오시면 오줌 싸러 가고.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 교감과 부교감은 기량작용. 기량작용. 자, 기량작용은 길이 뭐야? 플러스. 파지티브, 그죠? 저항이죠. 마이너스, 그죠? 뿔마가 동시에 작용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은 기량작용이다. 자, 그리고 요 그림. 자, 요 그림이 이거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하지만 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교감신경은 척수신경의 중앙 부분에서 모든 걸 다 촉진한다. 자, 부교감신경, 우리가 이제 앞에서 외웠던 중간내, 숨꼬리 심장박동 어떻게 하고 심장박동 연관돼 있고 얘 다 부교감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광, 요 끝부분에 배뇨배변반사라고 했지, 그지? 여기 방광, 수축, 부교감이라서 수축,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 다 부교감, 중앙은 다 교감이야. 자, 이렇게 해서 기량작용을 한다. 기량작용을 한다. 자, 이거 외우셔야 되고. 자, 그래서 신경이 자극을 받았을 때 교감신경은 그러니까 심장박동을 촉진해야 돼. 심장박동을 촉진하려면 강한 자극을 보내야 된다.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한 자극과 약한 자극은 뭘로 표현이 된다? 얘는 빈도. 빈도, 그쵸? 얼마나 자주, 동일한 시간당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극 전에 비해서 자극 후가 요 빈도가 많아졌다. 자주 뛴다. 그건 뭐야? 교감인 거고. 그죠? 천천히 뛴다. 그건 부교감인 거고. 오케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 열심히 풀면서 자, 요 부분은 틀리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뭐가 있기 때문에 자, 유전이 있기 때문에. 유전 이전에 요 신경계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신경계, 항상성, 그 다음에 뭐죠? 면역계, 그렇죠? 면역계, 우리 몸의 방어작용. 요거는 틀리면 안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기말에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죠.
어렵게 내야 되는데. 띠리링.